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고형건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두개골을 열고 칩을 심는 실험을 하면서 실제 류게릭 병이라든지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CI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류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생각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분들이 로봇 팔이나 다리를 조정하는 그런 기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연결해서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멘탈 헬스, 즉 우울증과 관련된 BCI 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모티프 뉴로테크라고 하는 회사고요. 우울증만 전문적으로 하는 BC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미 2026년 4월에 몇 달 전에 FDA로부터 임상 시험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해서 칩을 머리에 심고 약 12개월 동안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기가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환자를 대상으로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임상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시장으로 이게 진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회사 홈페이지인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지 간단한 오버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말하는 기본 조건은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뇌의 전기적인 기능 장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과활성화되면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티프 뉴로테크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특정 전기 자극 신호를 줘서 뇌의 패턴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중추 실행 네트워크라는 걸로 변환을 시켜주면 우울한 상태에서 좀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 활동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고 이게 균형이 회복이 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다. 네, 여기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unbalanced brain이라고 돼 있죠. 핑크색으로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칩에서 나오는 전기자극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balanced brain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칩은 DOT 어떻게 읽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DOT이라고 읽는 건지 DOT라고 읽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칩을 라이스 대학교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 심장 박동기에 사용하는 것이랑 유사한 전극이라고 해서 이미 심장 박동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데 좀 용도를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개골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칩을 심게 되고 이 칩을 심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 자극을 어떤 특정 뇌 영역에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자를 쓰게 되면 이 모자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칩을 자극하게 되고 그 칩을 자극하면 그 칩에서 전기가 나와서 뇌를 자극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뇌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런 수술이긴 하지만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자체인 듀라마터, 경막을 투과하는 건 아니고 그 경막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네, 저번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감싸고 있는 것이 두피, 그 다음에 내려가면 두개골, 두개골에서 내려가면 이제 경막, 거미막, 연막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막이 있다고 했죠. 그걸 다 뚫고 들어가야지 이제 뇌 피질, 뇌 껍데기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경막 위까지 두개골까지 구멍을 내게 되고 경막 위에다가 이거를 칩을 얹게 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전기로 자극을 하는 실험이 완전 생소한 건 아니긴 해요.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도 TMS라고 해서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이게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뜻은 뭔가를 이렇게 통과한다는 뜻이잖아요. 뭘 통과하냐? 크레이니얼이라는 건 이 두개골, 머리에 있는 뼈, 이 머리뼈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뭔가 이런 기기, 납작한 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해서 머리에 딱 갖다 대는 형식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극을 하는 건데 전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여기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를 머리에 갖다 대고 그걸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머리 내부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이런 치료를 지금도 현재도 한국에서도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티프 뉴로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거를 대신 이렇게 칩을 심는 방식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더라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이 기기의 크기는 약간 블루베리, 그게 좀 뭐 별로 큰 건 아니죠. 칩 자체가 블루베리 사이즈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하는 이 TMS 기술은 2008년에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효과가 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게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머리에 칩까지 심으면서 그렇게 우울증을 치료해야 돼? 위험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궁금증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TMS라는 기술과 지금 모티프 뉴로테크에서 제시하는 이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자료 검색도 해보고 AI한테도 물어보면서 답을 얻은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TMS 대비 모티프 뉴로테크가 제시하는 이 방식이 어떤 점이 더 좋냐?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접근성 측면인데 사실 우리가 TMS라는 걸 받으려면 이 기기가 엄청나게 크대요. 비싸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병원이나 이런 기기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정 병원에 방문을 매번 해가지고 이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통근하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일주일에 뭐 5번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병원을 5번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성 측면에서는 칩을 신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모자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머릿속에 흘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긴 할 거다.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될 거다.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죠. 굳이 병원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갈 필요가 매번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TMS가 주는 효과가 그러니까 머리를 전기로 자극하는데 우울증에 효과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 아주 짧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뭐 계속 우울하거나 계속 괜찮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환자가 뭐 예측하거나 뭐 예방하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나 우울한데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거를 딱 그 시점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병원에 예약까지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면은 정확한 타이밍을 좀 놓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모자만 딱 쓰면은 그 전기 자극이 되는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시간을 내가 뭐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도인데 이 칩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타겟팅이 됐다면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죠. 같은 위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침식적으로 뭔가 그 기기를 가지고 하면은 항상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티프 뉴로테크가 제시하는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정확도가, 정밀도가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매번 빨래방에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빨래 기계를 사서 세탁기를 사서 집에 들여놓는 거랑 훨씬 당연히 집에 세탁기를 들여놓는 게 간편하긴 하겠죠. 근데 물론 단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매번 세탁기 관리도 해줘야 되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세탁소에 우리가 가는 거면은 뭐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이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장단점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TMS라는 장비가 되게 크다고 하는데 왜 이 칩은 뭐 블루베리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자석이 표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데 칩을 심는다는 거는 사실상 머리에 있는 그 표적, 뇌와 점점 엄청나게 많이 가까워진 거죠. 이 5개의 레이어의 그 어떤 보호막, 두개골, 특히 이렇게 두꺼운 두개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깥에서 자극하는 거랑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 경막 위에서 자극하는 거랑 칩을 심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소형화하는 게 가능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불을 피워가지고, 그러면 모닥불이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해도 손이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불만 있어도 되죠. 근데 만약에 강 건너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로 뭔가 내 몸을 데피고 싶다, 그러면 그 불이 엄청나게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사이즈의 변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원리가 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모자에서는 대체 뭐가 나오는 거고, 이 모자가 이 칩을 어떻게 자극한다는 거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 모자에서 뭐 전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저주파 교류 자기장이 나온다고 해요. 이 자기장 같은 경우는 뭐 두피나 두개골을 거의 손실 없이 통과해서 이식체에 이제 닿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기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일, 이걸 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런 패턴으로 자극하라는 그런 명령, 이걸 함께 싣는다고 합니다. 되게 똑똑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를 벗게 되면 사실상 칩이 여기 있긴 하지만 이게 전원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모자를 써야지만 이 칩이 동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자를 쓸 때만 내가 뭔가 자극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자는 결국 그래서 치료를 하는 치료 세션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착용을 하는 거고, 초기에는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회당 10분에서 뭐 20분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10일, 시험을 하고 첫 10일 내에는 좀 약간 자주 착용을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기한테 맞춤형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게 지나게 되면 촬영 빈도를 줄여서 딱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착용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미래의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CEO의 의견이었어요. 이 CEO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기술이 나중에는 CGM이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거든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내 피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측정을 하는 기술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그 우울증 정도를 예를 들면 점수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점수가 뭐 50점, 40점, 60점, 100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만약에 뭐 3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만 자동으로 알아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극을 해줘가지고 그 점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울증 정도에 대해서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어떤 신호를 읽어가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뭐 반응한다,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게끔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사실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면 혈압 같은 것도 막 200이 넘어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수치인데도 우리가 실제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혈당 같은 게 굉장히 높아져도 예를 들면 100이 정상인데 막 200이 되고 300이 돼도 사람이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뭐 비타민 수치가 되게 낮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비타민 D 같은 거는 햇볕을 봐야 나오는데 저는 이제 햇볕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 길이 없죠. 내 비타민 D 수치가 낮구나, 나는 인지를 못 하잖아요. 혈당이 높구나, 혈압이 높구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CGM을 실제로 써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의 혈당 수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센서처럼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 이렇게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팔뚝에 특히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기가 잘 안 쓰는 팔에다가 한 동전 크기만한 500원짜리 동전만 크기만한 센서를 딱 팔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센서가 한 2주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2주 동안 뭐 잠잘 때,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샤워할 때 계속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트래킹 해가지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정상이란 말이죠. 100이 딱 표준이고, 100에서 쭉쭉쭉 밥을 먹게 되면 쭉쭉쭉 올라가서 뭐 130, 140, 150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운동을 한다 그럼 쭉쭉 떨어져서 80, 70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뭘 먹느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혈당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뀌는지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련된 경험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도 이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회사 제품을 스스로 써봤었습니다. 뭐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회사도 있고 덱스콤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각각 회사에서 센서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연결을 해가지고 내 실시간으로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아침에 하나씩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 사과는 뭐 금사과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과 맛있고 하니까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사과를 딱 먹으니까 제 혈당이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한 100 정도 되겠죠. 평균이라고 하면은 사과를 하나 먹자마자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갑자기 원래 밥 먹어도 정상인들은 예를 들면 130, 140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저는 뭐 쌀밥 먹은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사과를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혈당이 120, 130 요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나는 특정 어떤 음식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뭔가 이런 거를 착용을 해보고 알아나가고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그럼 그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혈당을 뭐 굳이 높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사과는 엄청 높았는데 뭐 배나 감이나 뭐 다른 과일은 괜찮더라. 그러면 굳이 뭐 사과를 먹기보다는 뭐 감이나 배를 먹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관리를 한 사람과 매일매일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혈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내 혈관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지 이런 게 좀 사실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이제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앱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내 혈당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오늘 내일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병원에서 한번 측정하고 까먹고 내년에 한번 가서 다시 측정하고 까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왜냐면 병원을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끼리 막 데이터가 호환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파상풍 주사를 미국에서 맞았는데 이제 파상풍 주사 같은 경우는 뭐 5년인가 10년인가 뭐 그때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지 사실 뭐 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병원마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고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런 미래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애플 모두 이게 관심 있는 분야죠. 애플 같은 경우, 뭐 삼성 같은 경우 둘 다 뭐 와치 이걸로 이게 뭐 내가 잠을 잘 잤는지 잠을 잘 안 잤는지 맥박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일환이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고 혈당을 얹고 혈압을 얹고 뭐를 얹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변하네. 그러면 이때 치료를 딱 해줘야지.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딱 뭔가 필요할 때를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데이터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이때 약을 넣어줘야겠다. 이때 뭔가 치료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딱 반응이 되면은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우울증을 뭐 나중에는 진짜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요즘에 사는 게 퍽퍽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한 번쯤 살다가 굉장히 우울하게 극심하게 우울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나 사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잖아요. 요즘에 너무 경쟁이 심하고 뭐 취업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우울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되게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정말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 꼭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회사와 기술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는 BCI 기술이었고, 앞으로 이 회사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회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울증을 BCI의 관점에서 다루고 해석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